저는 팀워크로 꿈을 이루게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꿈 있으시죠? 네,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어렸었을 때 저의 꿈은 현모양처였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두 딸과 아들의 아이를 낳아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아침 챙겨주고 출근 잘하라고 키스해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 잘 가게 만들어서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현모양처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꿈이 바뀌었어요. 수학선생님으로. 저 학교 다녔었을 때 수학선생님이 너무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제가 또 숫자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수학선생님이 되자라고 생각을 해서 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모양처는 두 번째고요. 너무너무 사는 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크고 나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의 꿈이 뭐가였었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요. 저의 꿈을 그리고 제가 이루고자 하고 있는 것들을 이곳에서 다 만들고 싶어요. 선택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네트워크 마케팅은 혼자의 일이 아닌 팀플레이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안 되고 있는 팀플레이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팀플레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씩 제가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강의를 제가 만들면서 팀워크가 왜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또 한 번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팀워크 생각하시면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아니면은 네이버에서도 많은 팀워크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팀워크 하면 생각나는 혹시 생물이 있으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개미가 생각나시죠? 자기 몸에 몇백 배의 짐을 옮깁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큰 짐을 옮깁니다. 보통 보면은 개미는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각자 도생을 하는 게 아니라 무리 생활을 하는 그런 게 개미거든요. 또 한 번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팀플레이 사업,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었던 경험이나 그리고 제가 범했던 오류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신뢰하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다. 믿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소비자, 고객 믿지 않으면 일이 될까요? 파트너와 일을 하는데 정말 이 파트너가 나를 믿는 파트너인가? 우리 스폰서님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생각들이 아마 내가 어렵고 힘들면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내가 우리 파트너에게 무언가에 도움이 되는, 내가 무언가의 대가를 바라고 그 분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무언가를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분이 제 얘기를 정말 잘 들었어요. 그럼 너무나 다행인데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듣지를 않았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행하지 않았다든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말을 안 듣네? 이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해요? 파트너나 고객을 이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그 사람을 무작정 믿음?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일을 했었을 때요. 이런 무리로 팀으로다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나 그냥 혼자의 누구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오류들을 되게 많이 범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었을 때 어땠냐면요.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않아. 그러면은 그 사람 나하고 사업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제품을 제대로 먹지 않아. 이 사람은 나의 꾸준한 고객이 될 수 없어. 잘났습니다. 그냥 폐기 처분했어요. 그 인맥을, 그 사람들을 내가 꾸준히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냥 쓰레기통에 잠깐 두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폐기 처분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근데 제가 돌이켜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지금 이제 많은 파트너들 분들을 제가 이제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믿는 게 아니라요. 일을 하다가 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정확하게 스폰서가 정확하게 파트너나 고객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는 당신 편이야. 당신과 함께 이곳에서 성공을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분과 같이 한다면요. 가장 어렵고 힘든 일도 저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통해라. 소통이라는 한자 성어는요. 막힘없이 잘 통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잘 소통이 되십니까? 요즘에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부부간에 이혼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소통 강의를 듣고 아이하고 잘 소통을 하시려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통에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중심이 아닌 상대방 위주로.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는 내가 먼저이고 내가 내 얘기를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의 벽은 그 사람과 나의 벽은 더 두꺼워지죠. 예전에 지금도 이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스폰서님께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라. 공감하시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나와 스폰서님, 나와 파트너님, 나와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때요? 나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주는데 거기에서 오는 소통의 벽이 처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지요. 그쵸?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동영상을 하나 말에 대해서 들은 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해주세요,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뒤에를 약간 끌고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해주세요, 해, 부드럽게. 근데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딱딱하게 부드럽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불통, 소통이 되지 않는 거. 그렇죠? 세 번째는 인정입니다. 그 사람과 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셀톡스를 관리를 하면서 어때요? 많은 고객분들이 모두 다 똑같은 반응과 똑같은 효과의 시간과 호전 반응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달라요. 나는 나하고 성격이 똑같은 맞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할 거야. 나는 그 사람하고만 같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요, 나와 똑같은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거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일예로, 이거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저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안 좋았던 경험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 사장님들과 공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저의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안 볼 거예요. 저는 딸이 저하고 비슷해요. 이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술을 먹으러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4년 내내. 혹시 1년만 먹었다가 얘가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4년 내내 술을 먹더라고요. 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아이하고의 성격이요, 그 딸하고의 나하고의 성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였을 때 훨씬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납니다. 파트너분들도 계속 만나고요. 고객들도 계속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소통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서 성장이 되고 성공이 빨리 될 수 있다는 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헬프를 외쳐라. 슈퍼맨 도와주세요. 나의 슈퍼맨은 누구예요? 나의 슈퍼맨은 누군지 한번 채팅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옆에서 송하윤 사장님이 상기 그랬어요. 나의 슈퍼맨은 누구예요? 네, 한 분이 쓰셨습니다. 누구신지. 스폰서님. 네, 다 스폰서님. 방탄이라고 쓰셨고요. 최서정 사장님, 이주희 사장님, 스폰서님, 조소윤 사장님. 맞습니다. 나의 슈퍼맨은요, 스폰서님이세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요, 스폰서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손을 내밀어 보신 적 있으세요? 내밀어 보셨는데 도움을 못 받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스폰서님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도움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폰서님에게 제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혼날 것 같아요. 무서워요. 우리 스폰서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나하고 생각이 다를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서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도움을 요청을 하고 싶어도 도움 요청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누구의 손에? 결국은 나의 손해입니다. 스폰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많은 파트너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조용히 가만히 있었을 때, 내가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요, 아, 이분이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까 최서정 사장님 강의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네요. 스폰서님, 제가 이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요. 더 이상은 어떻게 제가 해줄 수가 없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스폰서님, 이분 한번 이런 반응이 있는데 한번 도와주세요. 스폰서님, 제가 누구누구 1차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분한테 더 자세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분께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안 맞더라고요. 스폰서님, 제가 1차 미팅을 해드렸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스폰서님,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그룹장님이 잘 쓰시는 거죠. 스폰서님, 제가 이번에 직급을 가요. 직급을 가는데 프로모션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비전팩 1개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10개라고 했다가 있다고 맞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해주셔야지 스폰서님이 도와주십니다. 저 처음에 사업을 했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스폰서님은 내가 이 얘기하면 무조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러프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를 도와달라고가 정확히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내 옆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확하게 무엇을 스폰서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가 나한테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손 내미세요.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거를 도와달라고 정확하게 요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스폰서님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도와줍니다. 아셨죠? 네. 세 번째는 역할 나누기. 저도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이전에는요, 병원에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영양사와 조리사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일을 했는데 영양사와 조리사의 역할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는 밥을 담당하는 사람, 어떤 누구는 국을 끓이는 사람, 어떤 누구는 무침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볶음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일도 단시간에 빠른 시간에 그 일을 체계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희 집이 요즘에 역할 분담을 해서 집안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역할 분담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혼자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할 분담을 하다 보니까요, 되게 빠르게 그리고
누가 그 일을 안 했으면 정확하게 그분한테, 아이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업하는 것도 정확하게 스폰서는 내 바운드리 안에 나의 파트너들을 다 알고 다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너무 바쁘죠? 사람도 만나야죠. 크로징도 해야죠. 후속 관리도 해야죠. MDD방도 관리해야죠. 단톡방에 글도 써야죠. 너무나 바쁩니다. 그쵸?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한테 아침에 단톡방에 글을 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원샷, 원킬, 클로징을 너무나 잘하는 분한테 너는 관리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할을 잘 줬나요? 역할 분담을 잘 시켰나요? 아니요.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역할을 주는 게 리더의 일이고 여기 계신 분들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매월 파트너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번 달에는 누구를 직급을 보내보자.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떤 레그를 누구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한번 하자. 이번 달에는 누가 직급을 가니 당신은 누구를 맡아. 나는 어디를 맡을게. 나는 어느 지역을 맡을 때니까 어느 지역을 맡아.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보통 단톡방에서 글을 쓰시죠. 단톡방에 글을. 우리는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단톡방에다가 출근도장을 찍으시죠. 단톡방에다 글을 쓰시죠. 그쵸? 어떤 사람은 인사말을 적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보를 공유하는 글을 적는 사람도 있고요. 역할 분담을 나눕니다. 어떤 분은 정보 공유, 어떤 분은 아침에 처음으로 문을 열어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요. 일이 제가 100%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10명이 있으면 똑같이 10%씩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덜 지치고 오히려 늦게 가는 것 같지만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역할 분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찰을 피하라. 요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실 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좋은 사람과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과 마음이 소통이 안 돼서 맞지 않을 때 어때요? 부딪히는 격이 있죠? 부딪히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과 부딪히면 피한대요. 한동안 그 사람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잠깐 그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그 자리를 피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향이 두 부류예요. 어떤 분은 부딪혀서 바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치요? 어떤 분은 그 자리를 피해서 시간을 벌어서 나중에 소통이 잘 될 때, 관계가 더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성으로 이 일을 하는 일이거든요. 계속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대방도 내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해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더라고요. 오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을 하면서
부딪히는 마찰을 최소화해야지 가장 극적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고객분을 만났었을 때 아니면 파트너분들을 만났었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전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들어왔지만 그 사람과 상대방과 맞지 않아서 나는 저 사람과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쵸? 저도 처음에는 신상기 그룹자님하고 남자시잖아요. 50대 남자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부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50대 남자분이 계신가요? 혹시 우리 윤재환 사장님 50대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거고요. 오늘은 팀플레이가 이야기를 왜 팀플레이가 좋은 건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경험치를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공통적인 얘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50대 남자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룹장님과 맞추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많은 마찰이 있었어요.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분 때문에 사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찰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쵸?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무진장 많이 싸우지 않아요? 그 사람, 내 생각을 그 사람한테 주입시키고 위해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파트너가 내 말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러는 거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죠. 저도 똑같이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룹장님하고 제가 이제 그룹장님이 바로 앞에 계세요. 그룹장님하고 마찰의 횟수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겁니다. 관계성에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았었을 때 마찰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다름에 성격이 다른 것을 인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사업을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칭찬의 힘으로 마음을 움직이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쵸? 저도 리더지만 스폰서님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파트너들도 똑같이 칭찬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쵸? 가끔 칭찬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너무 러프할 때 그냥 잘했어, 축하해. 무엇을 잘했을까요? 무엇을 축하하나요? 이런 두리뭉실한 칭찬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좋지 않은 것 뿐인 거지, 칭찬은요 나의 자신감을 업시켜줘서 나의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칭찬이라는 거는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면 내 파트너를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윤명희 사장님 클로징 너무 깔끔하게 너무너무나 잘해. 우리 윤명희 사장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그 사람의 정확한 제품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울려서 클로징이
윤명희 사장님 같은 경우 거의 99.9%입니다. 클로징이. 어떤 분은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너무나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당신한테 당신을 믿고 클로징을 한 것 같아요. 와, 최고예요, 목소리.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세요, 파트너분들에게. 그냥 잘했어? 축하해? 아니고.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그분이요, 나뭇가지가 푹 쳐져 있는, 축 처져 있는 그런 나뭇가지가 칭찬을 듣고 되게 활기를 넘치는 것처럼요, 금방 활기가 넘칩니다. 인정과 칭찬, 칭찬보다 저는 인정, 격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나의 존재감을 알려주는 거는 칭찬도 좋고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사람이 있는 존재 가치 자체를, 존재감을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일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파트너분을 인정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파트너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그 사람을 믿어 주세요. 그 사람이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알려줬던 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아셨죠? 네. 그 다음은 실수를 통해 배우자. 실수를 통해 많은 경험치가 생깁니다. 실수를 통해서 나의 성장과 발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실수는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내 파트너가 실수를 했었을 때 실수를 계속 지적을 합니다. 강하게.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정확하게 어떤 실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했었을 때 또 이야기를 해주세요. 또 기다려주세요. 내가 스폰서님한테 했던 것처럼 파트너도 똑같아요. 제가 성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불같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기다려주는데 역지사지로 제가 스폰서님에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많이 한번 우리 사장님들이 파트너분들을 대할 때, 고객분들을 대할 때 보면은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하지만 두 번의 실수는 용서하지 않아 해서 단칼에 자르시거든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가 아니고 다른 데서 했었을 때는 정말 단칼에 자릅니다. 안 봅니다, 그 얼굴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니더라고요. 언제 그 사람이 나한테 올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려줬었을 때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나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셨죠? 네. 다양한 의견 나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보통 보면은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문화로 잡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했었을 때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드백도 잘 받지 않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스폰서님한테도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피드백을 받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오늘 제가 처음에 되게 많이 떨렸어요. 강의가 떨려요.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떨려요. 저의 경험치를 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제가 지금 잘 해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을 받는데 처음에 저는요, 저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하면은 듣기가 싫었어요. 듣기가 거북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수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발전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피드백을 받으면서요, 저의 부족한 부분, 잘한 부분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바꾸려고 하고요. 하다 보니까 저의 발전이 훨씬 더 빨리 된다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팀에서 무언가를 운영할 때,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아니면 그달그달의 어떤 이벤트성으로다가 어떤 걸 진행할 때 보면은 지금은 같은 우리의 팀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같이 대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번 달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번 달에는 한번 이거를 한번 해보자. 다음 달에는 이거를 한번 해보자. 그 다음 달에는 이거를 한번 해보자. 라고 같이 의견을 나누거든요. 편안하게 파트너에게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견을 같이 꼭 스폰서님이 아니더라도 파트너분들에도 좋은 의견을 한번 다양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내 팀을 더 훨씬 더 팀워크로 맞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훨씬 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즐겁게 일을 하면서 성과도 훨씬 더 잘 나올 것입니다. 팀 문화를 만들자라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가지고 갑니다. 며칠 전에 우리 포텐팀 좋은 곳 갔다 오셨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통영 갔다 오셨어요? 네. 포텐팀이 정말 팀 문화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되게 멋진 팀 문화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 팀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오늘 마음을 단디 잡고 즐겁게 일을 할 거야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즐거움이 금방 또 사라졌다가 다시 마음 잡고 즐겁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즐겁게 일을 했었을 때 성과율은 높습니다. 나만의 나의 팀 문화를 가져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일반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찾으러 다니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요트를 탄다든지 그런 식으로 팀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희도 지금 저희 산하팀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직급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도 만듭니다. 팀 문화를. 일을 하다 보면 즐겁지 않으면 일이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했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즐거울 때 일의 능률도 생기는 거고 그쵸? 너무너무 힘들 때 한 번의 힐링으로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각 팀의 팀 문화를 만들면서 재밌게 일을 해도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요? 굳이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플레이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플레이 사업이 별게 아니죠.
보통 우리가 보면은 내가 우리 팀에서 같이 이제 모여서 얼굴을 보고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것도 팀워크에서는 깨지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그룹장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팀워크이거든요. 팀워크가 그냥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일만 하는 팀워크 아니고요. 공동체 생활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팀플레이, 팀워크 사업이거든요. 우리 보통 보면은 단톡방에서 글을 쓸 때 어때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나 오늘은 송도를 갈 수 없어요. 잘 다녀오세요.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팀워크의 좋은 행동일까요? 좋지 않은 행동일까요? 나의 한마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300명에게 나도 다음에 안 가도 되겠네. 단톡방에 글을 써도 되겠네. 이게 팀워크이거든요. 이게 팀워크를 깨는 행동이거든요. 팀워크가 너무 거창하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하나씩 맞춰 나갈 때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씩 팀워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면 팀워크가 잘 맞춰져 있는 팀과요. 팀워크가 되지 않고 각자 플레이를 했었을 때하고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쵸? 저는 이번에 팀워크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팀워크라는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를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팀을 함께 그 팀을 세워줘야 되겠다. 이게 팀워크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들 누구와 함께 계세요? 혹시 혼자 계시나요? 아니면 나의 스폰서님과 함께, 나의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계시나요? 누구와 함께 뛰시나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뛰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혼자가 아닌 누구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뛰었었을 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 혼자 뛰는 게 아닌 내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스폰서 파트너를 위해서 뛰었었을 때 제 주머니가 더 두둑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제가 오늘 준비했던 멘트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다 이야기를 못 해줬는데 저의 진심은 혹시 공감이 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하지 못했었던 거를 하면서 저의 성장이 빨라졌습니다. 스폰서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거를 먼저 경험해 주셨던 이야기들을 제가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계속적인 반복의 실수가 생겼습니다. 근데 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나한테 장착시켰을 때 나의 성장은 훨씬 빠르더라고요. 나 혼자가 아닌 함께 누구랑 그분과 함께 한번 여기에서 맞춰서 소통을 하고 즐겁게 같이 일한다면요. 2분이 3분이 되고 3분이 4분이 되고 4분이 8명이 12명이 늘어납니다. 우리 사장님들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워서 힘드시죠? 더군다나 이제 장마 때문에 아마 습도가 올라가서 더 힘드실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서로 우리가 같이 노력해 봅시다. 아셨죠? 아셨죠? 네. 아셨죠? 네네. 그래서 우리 제니스 N그룹 새롭게 이름 바꾸면서 제니스 N그룹으로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얼굴 보이시는 사장님들과 함께 멋지게 끝까지 재밌게 즐겁게 아셨죠? 그렇게 한번 여기에서 성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